양철북 균터 그라스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오늘은 마지막 회가 되겠네요. 635페이지. 양철북에 대한 비평의 참부도 모두 이 점에 집중되었다. 즉 힘찬 조형의지 짜오싱 이즈가 이 소설의 세부와 전체 질서를 다스리고 있다는 의견과 그라스는 세부 묘사에 집착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부정론이 나온 까닭은 소설 속 온갖 기교의 이미지가 저마다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 듯 안 지닌 듯 애매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탓에 독자가 나무밖에 안 보이는 숲속을 헤매는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숲이 존재하고 있다. 635페이지. 레퀴엠 흘러가는 시간에 저항하여. 그라스에게 이 숲은 죽은 자에게 바치는 레퀴엠, 즉 REQUIEM 위령곡이란 뜻이구나. 위령곡이다. 그라스가 이 소설을 집필하던 1950년대는 이른바 독일 문학의 암흑기였다. 이 시대에는 하인리히 베를 비롯해 전후 집필 활동을 개시한 작가들이 몇 명 등장하긴 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더구나 1955년 토마스 만의 죽음을 시작으로 브레히트, 벤, 카로사, 데블린 등 기성작가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라스는 굳건한 작품을 하나 내놓아서 독일의 전후문학을 폭렬롭게 만들겠다는 고상한 의도가 나를 채찍질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나는 독일의 과거 극본이라는 이 시대의 저속한 요구를 만족시킬 생각도 또한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1927년에 태어나 갈색 제복 아래 소년 시절을 짓밟힌 그라스의 처지에서 과거 극복이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오스카 마체라트의 30년에 걸친 생애는 죽은 자들의 숱한 그림자로 뒤덮여 있다. 불륜을 청산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시작으로 여배에게 살해된 트루친스키, 폴란드 우체국 방어전의 용사 얀 브론스키, 정밀한 부엌장치로 죽음을 연출한 그레프, 나치스당 배지를 잘못 삼겠다가 사살된 아버지 마체라트, 그리고 먼지떨이 소년들. 오스카는 그들의 죽음을 냉담하게 바라보면서 마치 죽음이 삶의 양식이라도 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이 많은 죽음은 대체 어찌 된 것일까? 가족과 친구, 지인의 잇단 죽음, 살아가는 일 자체가 죄를 거듭하는 행위란 자각은 있으나 죽음과 사귀는 법은 깨닫지 못한 채 오스카는 그런 죽음의 증인이 된다. 폐허가 된 고향을 뒤로하고 동방 난민이 된 그는 서쪽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다시 성장을 시작한다. 그때 열병에 시달리던 그에게 전쟁은 멈추지 않는 회수목마처럼 비친다. 부조리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는 역사의 회전에 그는 현기증을 일으킨다. 전후 오스카는 친구와 증명사진을 자주 찍으러 가곤 했다. 이는 전쟁이 낳은 객관화할 수 없는 슬픔을 기록하여 그것과 중성적으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자신을 사진으로 찍은 뒤 이리저리 찍고 붙여서 새로 만들어 멀리서 바라보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자신, 이른바 허구 속의 번잡함과 함께 녹아들어간 슬픔과 기억, 그런 것과는 어떻게든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라스 본인의 사정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게다가 그런 죽음들 하나하나의 무대가 됐던 난 지희 자체가 사라져버린 지금
단치이란 과거를 그라스가 극복할 수 있을 리 없다. 단치이로 상징되는 수많은 죽음을 위한 레퀴엠의 위령곡 레퀴엠을 쓰지 않고선 그라스는 아마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리라. 흘러가는 시간에 저항하여 글을 써 나가는 것, 그의 이 끊임없는 반항적 자세는 한편으로 그가 계속 병행해온 사회참여 방면에서도 일관되고 있다. 하지만 그라스는 감상을 일체 배제하고서 이 레퀴엠을 쓴다. 위령곡이라 했지? 언첸스베르거는 이렇게 말했다. 그라스가 과장된 반파시스트 같은 행동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양철북에서 보여주는 히틀러 체제의 서사적 묘사와 간경, 젠친, 간결하고 힘차다 함으로 보나 적확함으로 보나 맡겨둘 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라스는 아무것도 공격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지 않고 아무것도 과시치 않으면서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썼다. 이런 사실주의자의 시점을 얻기 위해 그라스는 전후 10년을 소요했다. 양철북은 악한 소설로 오인될 만한 요소를 많이 품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실주의 소설이다. 암쥐 1986년 암쥐에서 책 읽는 쥐 그림 그리스 작품 이야기에서는 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결국 핵무기가 사용된다. 그라스는 1980년대의 냉전 격화, 핵전쟁의 공포, 반핵운동의 물결을 작품에 담아냈다. (637페이지) 달팽이 그림을 주장하다. 그라스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브란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선거 응원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선거 유세 및 정당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드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때의 기록에서 태어난 작품이 달팽이의 일기 1972년이다. 현실주의적이고 견실한 달팽이 그림을 닮은 점진적 사회개혁을 주장한 그는 폴란드 서쪽 국경을 승인하는 것이 국교 수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가 극우파의 협박을 받았다. 또한 그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나나를 똑바로 펴려고 드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여 그 무렵 학생운동의 혁명적인 과격성과 그 자신에도 하나의 선을 그었다. 이처럼 그는 우직할 정도로 현실에 맞는 사회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바이마르 시대의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관심한 나머지 혼돈을 불러와 결국 아우슈비츠를 저지하지 못했던 데 대한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는 독일 통일의 성급한 직전에 대해서 여론을 거슬렀다가 조국을 잊은 놈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독일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극밖에 낫지 않았다면서 반대 자세를 고수했다. 이 또한 그의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역사인식 때문이었다. 1977년에 50세 생일을 맞이한 그라스는 그러니까 37년생이네. 37년생이면 78 41년 차나구나. 5년의 세월을 바친 장편소설 늪치를 발표했다. 시와 신문을 번갈아 배치한 기나긴 이 소설을 감히 요약하자면
그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식품, 요리 역사의 그늘에 숨어있는 씩씩한 여성들에 대한 오마주가 HOMMAGE 독일어인가? 오마주라 존경이란 뜻이구나.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정치에 손을 대면서 한층 더 커진 그라스의 힘이 전부 집약되어 있다. 함이 아니고 힘이. 영화 양철북 1976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성장하기 시작한 오스카가 열차에 올라 단치일을 떠나는 장면. 아래 나치스 극단에 들어간 오스카가 전쟁터에서 위문 공연하는 장면. 선인장 가시 속의 그라스. 독일 통일 이후 매스컴과 비평가에게 공격당하던 그라스 자신의 심경을 그린 작품. 1992년 639페이지. 이른 대작을 완성한 그라스는 1978년 3월에 일본을 잠깐 방문해 소박한 여행을 즐겼다. 물론 그때 그는 파리에서 양철북을 쓰던 시절만큼 가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굳이 생활태도를 바꾸어 떵떵거리며 살 마음은 그에게 전혀 없었다. 그는 일본에서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를 거쳐 귀국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팔린 넙치의 인쇄 일부 20만 마르크를 기부해서 존경하는 스승의 이름을 딴 되블린 재단을 세웠다. 그리하여 신진 작가의 산문작품에게 상을 주게 되었다. 개인 기금에 기반을 둔 문학상은 독일에서도 드물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라스라는 인물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640페이지. 살아가는 것은 곧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치즘 시대에 소년병으로 살아간 퀸터 그라스는 전후 서독으로 건너가 미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를 소년병으로 만들었던 전쟁이 끝난 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강요받아 화상 입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그는 이윽고 회의적 세대의 작가로서 독일의 표면적인 사회 및 정치 동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신진 작가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 작가로도 유명했던 퀸터 그라스. 그는 흘러가는 시대의 단편을 희생자나 학대받은 자들의 시점에서 과거 및 미래와 관련지어 넓고 풍부한 구성 속에 표현해서 현대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한 살아갈 수 있다. 개들의 시절 1963년에서 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문학 신조 아래 그라스는 말 그대로 문학과 실생활을 살아나가면서 현대에서의 반항이 과연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와, 끝끝내 다 읽었네. 축하드립니다. 자, 641페이지. 퀸터 그라스 연보. 1927년에 태어났다고? 아까 틀리게 계산했나? 나하고 78, 51년이나 차나네? 41년이 아니고 10월 16일 자유시 독일 단치히. 오늘날에는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식료품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4년부터 46년까지 17부터 19세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부상을 입고 전쟁포로가 된다. 2년 동안 세계대전에 참가했네. 47년부터 48년까지는 20살부터 21살까지는 광산에서 일하며 석공기술 과정을 마치다. 석공기술. 1948년부터 52년까지 21살부터 25세까지는
düsseldorf 예술대학에서 그래픽 나오네 여기. 조각을 공부했다. 조각. 1953년부터 56년 26부터 29세까지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조각을 배우다. 또 조각이네. 4년, 3년, 7년 배웠네. 1954년 27세에 무용가 안나 슈바르츠와 결혼. 전후문학동인 47그룹에 가입. 1956년 29세 시집 두꺼비들의 재능 출간. 1958년 31세 소설 양철북의 미완성 초고 강독으로 47그룹 문학상 수상. 1959년 32세 장편 양철북을 출간. 59년에 출간했구나. 32세 때. 1960년 33세 독일 사회민주당 입당. 빌리 브란트를 위한 선거운동. 1992년도까지 이르는 1961년 34세 중편 고양이와 쥐 출간. 1963년 36세 장편 개들의 시절 출간. 1965년 38세 양철북으로 뷰히너상을 수상. 1969년 42세 장편 국부마취 출간. 1976년 49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다. 1977년 50세 장편 납치를 출간. 1979년 52세 장편 텔그테에서의 만남을 출간. 1980년 53세 소설 출산을 발표. 1986년 59세 장편 암주 출간. 1992년 65세 무당개구리 울음을 출간. 1995년 68세 장편 광야를 출간. 1996년 69세 토마스 만상을 수상. 1999년 72세 양철북 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 장편 나의 세계를 출간. 보자. 양철북을 1959년도에 출간했는데 노벨문학상은 40년 만에 받았네. 장편 나의 세계를 출간. 2002년 75세 개걸음으로 가다 꽃게랑 개를 출간. 2004년 77세 라스트 댄스를 출간. 다 했다. 최은희, 최인지, 경북 경주 출생, 홍익대 도거 동문학과 졸업. 지은 책 네임파워를 높여주는 10개 101가지.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잠그지 마세요. 옮긴 책 마음밭에 있은 뿌리들과 괴테, 시와 진실. 세계문학 전집 49번째 양철북. 퀸터그라스 최은희 옮김. 동서문화사 창업 60주년 특별 출판. 1판 1쇄 발행 1987년 7월 1일. 2판 1쇄 발행 2010년 6월 5일. 3판 1회 발행 2016년 9월 9일. 발행인 고정일. 발행처 동서문화사. 창업 1956년 12월 12일. 등록 16-3799. 서울중구 다산로 12길 6 신당동 4층. 전화번호 546-0331. 물결 6 팩스 545. 건너금 0331. www.dongsuhbook.com. 그러니까 www.동선대 동수네. suh니까 동서라고 했구나. 동서북.com. 이 책은 저작권법 5015호 부칙 제4조 회복저작물 이용권에 의해 중판 발행합니다. 이 책의 한국어 문장권, 의장권, 편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무단전제, 무단복제, 무단표절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법적 문제는 하재홍 법률사무소 JHA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애트라거나 라라로.net에서 전담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211-87-7530 ISBN 97889-4971-508 704-800 ISBN 97889-497-1459 2. 세트 해방이다. 퀸터그라스 양철북에서 해방이다. 충남도서관, 도서관책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재산입니다.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어 주시고 반납 기일을 꼭 지켜주세요. 당신의 하루 연체가 누군가에겐 오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49번째라고? 49번째, 50번째는 뭐야? 자, 세계문학전집백 49번째 양철북 퀸터그라스 50 백년의 고도 호밀밭의 파수꾼 마르케스 외 51 신라군 밀턴 52 걸리버 여행기 통이야기 조나단 스위프트 53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 괴테 54 빌헬름 마이스터 필력시대 투 55 이탈리아 기행 괴테 56 오네긴 대위의 딸 스페이드 여왕 푸시킨 고려 영감 절대 탐구 발자크 58 죽은 혼